기말고사 말씀드릴게요. 공지사항 어제 저녁도 올렸는데 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어요. 기말고사가 있고 크로스북이고 대면이에요. 반드시 여기 오셔가지고 시험 보셔야 되고 그날은 좀 일찍 오세요. 지난 중간고사 때 일찍 오시더라고요. 그쵸? 기말고사도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기말고사는 집에서 보시면 안 돼요. 아프시더라도 좀 참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처음 본 닫을게요. 지금 문제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빈칸 수욱인데요. 그게 그대로 나와요. 원래는 뭐 다른 교과사 교수님하고 같이 문제를 공유해가지고 다섯 문제 중에서 두 개 내는데 여러 학기라서 그런 거 없고요. 제가 두 문제 올렸어요. 그 문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빈칸 치우기 연습만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예. 기말고사 10점 만점이고요. 1번 문제 5점, 2번 문제 5점이에요. 보통 다 맞으시고요. 만약에 좀 에러가 생겨요. 그러면은 제가 빈칸 확인해 보면서 감점하는데 한 개당 지금 1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2시에 오시고요. 2시 20분부터 3시 10분, 3시 10분이죠. 50분 동안 제가 시간 드릴게요. 보통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푸시고 가세요. 보통요. 예. 그래서 그날 오시면 이 과제 부분에 제가 기말고사 아직 안 만들었는데 기말고사 올릴 거고요. 기말고사 가셔가지고 838 두 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빈칸 코드 채우시고 실행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에러 없이 실행이 잘 되는 거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838두 개를 제출하시면 돼요.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읽어 보시고요. 한번 문제 보죠. 예. 제가 두 문제를 올렸는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1번 문제인데 상품 가격을 다섯 개를 이렇게 입력해요. 실수를 입력하면요. 오른차순으로 정제된 가격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학생 이름을 지금 영어로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이름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쉬워요. 예, 버블 정렬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여러분 코딩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빈칸이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오셔가지고 요 빈칸 밑줄을 삭제하시고요. 파이썬 파일을 여시면은 요 똑같은 문제가 보이고요. 이렇게 빈칸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밑줄을 삭제하시고요. 여기 빈칸에다가 알맞은 뭐 변수라던가 뭐 함수 이름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실행하고 난 다음에 실행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파이썬 파일을 제출하시면 돼요. 코드 설명해 드릴게요. 프라이시스하고 네임스라는 빈리트 만들었고요. 뭐 가격하고 이름에 관련된 리트를 만들었고, 지금 버블 소트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자, 함수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어, 맨 첫 번째 보시죠. 아래로 가가지고 다섯 번 반복하면서 상품 가격을 입력받아요. 그리고 리스트에 이 프라이스 변수를 지금 첨가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함수 이름을 쓰셔야 돼요. 유명해요. 어떤 함수 이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버블 정도로 가격을 정렬하기 위해서 함수를 추출해 줍니다. 여기다 함수 이름 쓰셔야 돼요. 위에 있죠, 그렇죠? 그 프라이시스라는 지금 리스트를 지금 인수로 사용했어요. 위로 올라갑니다. 아이템스가 받고요. 그리고 길이 알아내고 난 다음에 요 코드가 버블 정렬 코드예요. 요 코드가 제가 많이 설명드렸고요. 보니까는 포문이 두 개 사용되어 있고 안쪽 포문에서 지금 포제인 레인지 0, 여기 뭐가 쓰여 있는데 여기 어떤 변수를 써야지만이 돼요. 어떤 변수요? 예. 이 정도로만 제가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시면서요. 여러 가지 입력해 보시고요. 어떤 변수가 괜찮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식 있죠. 어떤 아이템수 제외하고 어떤 뭐보다 뭐가 더 커요. 그러면은
교환해줘야 되거든요. 교환해줘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건 아이템스 못 써줘야 돼요. 여기 아이템스 못 써줘야지만이 지금, 어, 교환이 되죠. 교환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로만 힌트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차순으로 전자세 가격 리스트를 출력하고요. 그런 다음에 5번 반복하면서 이번 학생 이름을 입력받고, 그렇죠? 첨부하고요. 그리고 버블 정렬로 이름 정렬하기 위해서 지금 함수 이름 사용했어요. 그쵸? 버블서트라는 함수 호출해줬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또 정렬해가지고, 그쵸? 학생 이름 0으로 입력한 게 지금 정렬이 되겠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된 이름 리스트를 추적해야 되겠죠? 그쵸? 여기에다가 어떤 변수 이름 써야 돼요. 변수 이름 써야 돼요. 예. 코드는 간단해 어렵지 않죠? 예, 제가 일부러 쉽게 마련했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라 좀 쉽게 기말고사 푸시라고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빈칸만 제대로 잘 채우시면 돼요. 하나, 둘, 빈칸 위주 잘 보세요. 세 개, 네 개, 5개. 그쵸? 이것만 제대로 잘 채우시고 제출하시면 돼요. 됐죠? 주말에 한번 문제풀이 해보시고요.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만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메일 보내주세요. 2번 문제로 갈게요. 이것도 쉬워요. 선형탐색 문제인데요. 숫자 7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찾고자 하는 숫자를 입력하고요. 선형탐색 이용해서 찾은 숫자하고 숫자의 개수 추적하면 되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숫자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리트에 저장하고요. 찾은 숫자를 입력받은 후에 리트 및 찾은 숫자를 인수로 사용해서 함수를 추려줘요. 여기서도 함수를 추려주네요. 그리고 함수에서는 선형 탐색 사용해가지고 숫자 찾으면 숫자 개수 반환해주면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실행 결과가 이래요. 숫자를 7개 입력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입력했고요. 입력하면은 입력한 숫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찾을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3번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에서 숫자 3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렇죠? 2개 있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거든요. 이거 간단해요. 그렇죠? 선형 탐색 이용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여러분 코딩하시면 됩니다. 코드 보자. 빈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요. 그렇죠? 이 빈칸 다 채우시고 제출하셔야 되고요. 각 빈칸당 1점짜리예요. 에러 안 나게 여러분 빈칸 채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보시죠. L리스트라는 지금 빈리스트 만들었고 서치리스트라는 지금 함수가 정의되어 있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뭘 반환해주고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고 난데 7번 반복하면서 숫자 입력 받고요. 그 숫자를 지금 리스트에 첨부하네. 여기에다 어떤 함수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유명한 함수, 그렇죠? 예. 그리고 리스트를 출력해주고 난 다음에 최저값을 입력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search num이라는 변수를 조정하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함수 이름 써야 돼요. 함수로 출력해줘야 돼요. 함수가 여기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함수에다가 인출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search 리스트하고요. 뭘 써줘야 돼요? 어떤 변수를 써줘야 돼요? 위에서 사용된 거예요. 예. 이걸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예. 함수를 출해 줍니다. 위로 올라가요. 넘버스하고 너미 파라미터 매개변수 사용이 됐고요. 여기서 지금 선형 탐색 이용해 가지고요.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찾아보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카운트 변수 0으로 초기화했고 포와일인이 0, 렌 넘버스하고 막 조건식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넘버스 i 값이 너무하고 같아요. 그러면 카운트 변수 같아요. 그리고 빈칸 보니까 뭘 반환해 줘야 돼요. 여기 변수 이름 쓰셔야 돼요. 쉽죠? 사용했던 변수 이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값을 반환해 줘가지고, 리더트 변수에 지금 저장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리더트 변수값 0번이에요. 그러면 해당도 없습니다. 추적하고요. 리더트 변수가 0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치 넘은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 추적해야 될 텐데, 여기에 어떤 변수 이름 쓰셔야 돼요. 어떤 변수 이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힌트 드릴게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제대로 여러분 입력하시고 테스트하시고요. 테스트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제출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채점해가지고 점수 드려요. 됐죠? 반드시 에러 없이 테스트하시고요. 제출하셔야 돼요. 됐죠? 예. 빈칸만 제대로 잘 채우시면 돼요. 빈칸만. 밑줄 삭제하시고, 빈칸에다가 얼마 전 뭐, 변수라든가 함수 이름만 제대로 입력하시고 테스트하시고요. 제출하시면 돼요. 쉽죠? 예.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두 문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 학기고, 그쵸? 3주 동안 진짜 한 학기 강의 내용을 이제 다 들으신 건데 쉽지는 않죠. 그쵸? 한 학기 내내 공부해야 되는 그 내용을 진짜 3주 안에 지금 다 소화를 하시는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낼 수 있는 꽤네요. 제가 진짜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쉽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문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주말에 한번 빈칸 치우고 838 만드시고요. 똑같이 코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빈칸 치우기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하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아니면 원래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됐죠? 제가 PDF 파일 올렸거든요. PDF죠. 어떤 분이 이래요. PDF 파일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코드 입력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에러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잖아요. 파이썬 파일로요. 그러면은 이상한 빈 문자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에러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다 입력하셔야 돼요. 알겠죠? 복사해서 입력해가지고 파이썬 팔에다 코드 집어넣고요. 테스트하면 이상한 에러 생겨요. 파이썬에서 생기는 에러가 아니라 이상한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에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입력하세요. 제가 다 봅니다. 다 봐요. 그래서 월요일 아니면 기말고사 보시기 전에 저한테 오셔가 왜 생긴다고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셨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다 입력해 보세요. 코드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니까는 똑같이 입력해 보세요. 똑같이 입력하고 빈칸 채우기 하시고 테스트 해 보세요. 자, 예. 기말고사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됐죠? 그 과제 여섯 번째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강의 들어갈게요. 오늘 강의는 합동 정렬하고 퀵 정렬인데 코드 설명은 스킵하고요. 이론 중심으로 제가 강의하고 뭐 퀴즈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예.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재기함수라는 게 뭔지 아셔야지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 중에서 비공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이번 학기는 강의 설명 스킵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죠. 강의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TC반에 시험 봤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제 퀴즈 결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퀴즈 11번 다 봤는데요. 어제 퀴즈 점수가 평균이 가장 낮았어요. 8점 몇인가? 8.8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보통 여러분 지금 평균이 못 봐도 9.2, 9.3 정도 나왔는데 어제 퀴즈가 약간 까다로우신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조금 성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설명 잘 들으시고요. 퀴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이 마지막 퀴즈예요. 오늘이. 예. 이론 중심으로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죠. 문제 해결 방법 두 번째예요. 그쵸? 분할 정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제는 그리드 방법이었거든요. 오늘은 분할 정복 방법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동적 방법 설명드릴게요. 분할 정복 방법이 뭔지 설명드리고
분할 정복 방법을 적용하는 알고리즘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 두 개 설명드릴게요. 합병 정렬하고 퀵 정렬 설명드릴게요. 보시죠. 분할 정복 방법이고요. 영어로 divide conquer예요. divide가 분할이고 conquer가 정복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주어진 문제의 입력 데이터를요. 작게 줄여요. 크기가 아니라 작게 줄여가지고 문제를 분할해서 정복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보통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분할 단계 있고 정복 단계가 있어요. 같은 분할 규칙을 적용하거든요. 같은 분할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입력 데이터 크기가 가장 작을 때까지 보통 한 개가 될 때까지 계속 분할하고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을 때까지 분할하는 문제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지금 부분 문제라고 하고요. 각각의 부분 문제는 해를 가지고 있어요. 솔루션, 해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부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은 해를 구하는 규칙을 적용해서 부분해를 구하고요. 부분해를 지금 취합, 정복해가지고 전체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분할하고 정복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분할하고 정복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림으로 하고 요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분할합니다. 부분 문제로 계속 분할하고요. 문제가 한 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분할해요. 그리고 각각의 부분 문제는 부분해를 가지고 있고요. 부분해를 지금 계속 합해야 돼요. 이걸 정복 과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해결합니다. 예, 분할 과정하고 번복 과정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분할하고 정복 반복을 해요. 이거를 분할 정복 반복을 해요. 예. 정렬 문제로 가보죠. 검색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된 문제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N개의 숫자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사용자가 지정한 규칙에 맞게 순서를 찾는 문제죠. 그리고 정렬 같은 경우는요, 검색을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기반이 되고요. 오늘 공부하는 알고리즘 두 개가 있습니다. 합병전이라고 퀵정렬 앱이 있어요. 예. 합병정렬 머지소트요. 좀 유명한 알고리즘이에요. 예. 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합병정렬은요. 분할 정보 문제 해결 방법 적용해가지고요. 정렬 문제를 해결한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머지소트라고 해요. 영어로. 그리고 좀 오래됐어요. 1945년도에 존본 포이남이라는, 존본 노이맨이라는 분이 개발했어요.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N개 데이터를 한 개의 데이터가 될 때까지 계속 분할하고요. 분할된 데이터를 정렬해가지고 N개 데이터가 될 때까지 합봉해가지고 중복하는 거거든요. 이 합병전을 요 그래서 추가 설명 부분은요. 합병 정렬 알고리즘은요. 같은 크기로 분할하고 분할된 부분 데이터를 정렬하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정렬된 부분 데이터를 합해가지고요. 전체가 정렬된 데이터가 되도록 하는 정렬 방법이라고 해요. 예. 이해가 되시죠? 다음 페이지 그림 나왔는데 그거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보시죠. 분할하고 정복하는데 분할 보시죠. 1번, 2번, 3번이에요. 입력된 데이터를 두 개로 분할하고 그리고 분할된 데이터 2번이에요. 분할된 데이터를 각각에 대해서 1번을 데이터가 두 개 이상 동안 계속 반복하고요. 계속 분할해야 돼요. 그리고 분할된 데이터 합병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정복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합병 정렬 알고 좀 이용해가지고요. 16개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죠? 숫자가 16개예요. 16개. 숫자가 16개 있고요. 둘로 나누고, 넷으로 나누고요. 또, 16,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로 나눴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씩 또 나눠요. 이 부분까지 나눠요. 한 개가 될 때까지, 총 16개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눠요. 분할을 합니다. 분할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병 과정을 거치는데 합병할 때 어떻게 합병하냐면요. 하나하나 숫자를 두 개로 지금 합병합니다. 합병할 때 정렬해 줘야 돼요. 30하고 47 같은 경우는 30, 47 그대로 두고요. 90하고 10번은 10번이 작잖아요. 그래서 10번, 90번으로 이렇게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해요.
정복 과정이에요. 30번, 80번 그대로 두고, 23번, 65 그대로 두고, 20번, 76번 그대로 두고, 이거는 바꿔야 돼요. 그렇죠? 56번, 60번이래요. 그렇죠? 11번, 40번 그대로 두고, 77번, 93번 그대로 둬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맨 처음에 합병했습니다. 분할하고 합병 첫 번째 단계고요.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두 개를 다시 또 합병해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를 합병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오른차순으로 정리해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 합병해서 오른차순으로 좀 합병해야 돼요. 저 오른차순이죠, 그쵸? 큰 숫자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합병해가지고 또 오른차순 합병하고 요거하고 요거 합병해서 이거 오른차순 합병해요. 그쵸? 이거 또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네 개 또 합병해요. 요 숫자를 합병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오름차순 합병하고 요거 네 개 숫자, 요거 네 개 숫자를 합해가지고요. 여덟 개 숫자로 지금 합병해요. 그렇죠? 오름차순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개를 최종적으로 16개를 합병하거든요. 이때 또 오름차순 합병해요. 이런 식으로 어, 하는 거를 지금 합병 정렬 알고 좀 해요. 머지소스라고 해요. 이걸로요. 예. 쉽죠? 어렵지 않아요. 예. 파이썬 코드로는 어려운데 이론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예. 이거 되시죠? 예. 이게 전부 다예요. 시간 복잡도 설명드릴게요. 시간 복잡도도 참고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병 정렬 알고리즘에서 저희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분할 단계 있잖아요. 이 분할 단계가 위에 파란색인데 이거는 포함하지 않아요. 분할 단계 시간 포함하지 않고요. 합병 단계에서 비교 횟수 중심으로 계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시죠. 맨 처음에 비교 횟수를 측면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 보시죠. 한 개 묶음 두 개를 합병할 때는요. 비교 현산 횟수가 최대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 숫자가 두 개면요. 2 곱하기 그리고 만약에 총 16개 숫자면은요. 한 개 데이터 묶음이 총 16개고요. 두 개씩 지금 비교하거든요. 두 번씩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비교 현상 과정을요. n 나누기 2로 지금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n 나누기 2 하면은 n번 되거든요. 한마디로 숫자 두 개는 지금 비교할 때는 지금 최대 두 번을 지금 비교해야 돼요. n번 비교한 거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숫자가 네 개가 있어요. 두 개 데이터 묶음 두 개는 숫자 네 개잖아요. 이때는 몇 번 비교하냐면 네 번 비교해요. 네 번 비교하기 때문에 4 곱하기 n 나누기 4 해가지고 또 n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숫자가 두 개 있을 때, 네 개 있을 때, 여덟 개 있을 때, 16개 있을 때 다 곱하고요. 각각을 더하면은 4인이 돼요. 4인이 돼요. 각각이 n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4인이 됩니다. 4인이 돼요. 예. 비교 횟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분할 횟수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한 번 분할할 때는 n 나누기 2번이고 두 번 분할 때는 n 나누기 2의 제곱이에요. 세 번 분할 때는 n 나누기 2의 3승이고 k번 분할 때는 n 나누기 2의 k승이에요. K를 지금 좌변으로 해가지고 요 공식은 다 아시죠? 오늘부터 이뭐 이징검사 갈 때도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옛날 옛날에 이의 K승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K를 좌변으로 계산하면 로그 n이 될 수 있어요. 로그 n이요. 예. 그래서 분할의 수는 로그 n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합병 정렬 같은 경우는 분할의 수하고 비교 연산 획수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 n이 지금 분할의 수고 비교 연산 획수는 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로그 n 곱하기 n 해가지고요. n 로그 n이라고 해요. n 로그 n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결론을 맺으면 합병정렬 그리고 좀 시간 복잡도면 로그 n이에요. n 로그 n이에요. 예. 어, 그럼 비교 획수 곱하기 분할 획수를 한 결과가 n 로그 n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뭐 여러분이 오늘 퀴즈 보실 때 합병 경열 알고리즘 로고 비교법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 로고 N으로예요. 예, 됐죠? 합병 경열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퀵 정렬 알고리즘 설명드릴게요. 보시죠. 분할 정보 문제 해결 방법을 정렬할 데이터에 적용해서 정렬 문제를 해결한 정렬 알고리즘을 하고 퀵소트예요. 빨라요. 그렇죠? 정렬 수행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찰스 앤스톤이 리처드 호라는 사람이 개발했어요. 퀵 정렬은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보시죠. n개의 데이터에서 피벗 선택하고요. 피벗 값을 기준으로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는 왼쪽 보내고요. 피벗보다 큰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 피벗 위치 정해가지고 두 개 부분으로 분할하거든요. 과정이 이래요. 1번부터 5번까지 하면 되거든요. 보시죠. 피벗 값 정하고 1번, 그리고 피벗 값보다 작은 데이터는 왼쪽으로 보내고 큰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보내요. 정복 단계예요, 이게. 그리고 빨간색으로 제가 3번 썼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피벗의 위치를요.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위치와 교환해요. 분할 단계, 분할 단계. 그리고 분할된 데이터들을요. 각각 1번, 2번, 3번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1번, 2번, 3번 계속 반복하면요. 데이터가 정렬이 돼요. 데이터가 정렬이 돼요. 바로 이게 퀵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예. 이번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가 간단하게 퀵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나와 있고요. 이게 좀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시죠. 퀵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숫자가 16개가 있는데 16개 데이터에서 퀵 정렬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렬 안 됐어요. 정렬 안 돼 있고 보시죠. 맨 처음에 맨 왼쪽에 있는 숫자를 피벗으로 설정했어요. 설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피벗 숫자가 지금 10번이고요. 비교해 봅니다. 피벗보다 작은 숫자는 왼쪽으로 보내고 피벗보다 큰 숫자는 오른쪽으로 보내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는 왼쪽으로 보내고 큰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정복 단계예요. 그쵸? 비교해 보면서 봅니다. 지금 93번은 피벗보다 크고 30번보다 크고 47번은 역시 피벗보다 큰데 내려가 봅니다. 7번하고 봐요. 7번 같은 경우는 피벗보다 작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번하고 47번을 교환해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 다음에 또 내려가 봐요. 40번까지 내려가고, 보니까는 11번이 나왔어요. 그렇죠? 11번은 30번보다 작죠. 왼쪽으로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90번하고 11번을 교환합니다. 교환해요. 예. 그리고 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쭉 가니까 이번에 80번이 있고, 그쵸? 쭉 내려가 보니까 이번 20번이 있어요. 교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30번보다 작죠, 20번이요. 그리고, 80번하고 20번하고 교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교환합니다. 교환해요.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제가, 2번 단계를 지금 설명드렸어요. 피부보다 작은 데이터 왼쪽 보내고요. 큰 데이터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번 단계 가거든요. 피벗의 위치를요.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위치와 교환해 줘야 돼요. 바로 보시죠.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피벗이 3번인데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뭐죠? 23번이거든요. 자,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23번이에요. 그래서 23번하고 피벗 30번하고 교환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30번하고 23번하고 교환해 줬어요. 피벗 위치 교환해 줬어요. 자, 3번 과정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피벗의 위치를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위치와 교환했어요. 이렇게 교환하면요. 30번보다 작은 수가 왼쪽에 있고 30번보다 큰 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3번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계속 이어서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왼쪽 부분부터 해줘야 돼요. 첫 번째 피벗의 왼쪽 데이터들에서 다시 실행해줘야 돼요. 연이어서 지금 계속 정렬하는 거예요. 보시죠. 왼쪽이에요. 오른쪽 신경 쓰지 마시고 왼쪽만 보시면 돼요. 이번 페이지가 왼쪽이고 다음 페이지 요거 있잖아요. 이게 다 오른쪽 정렬한 거거든요. 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왼쪽엔 숫자 피벗 정했고 보니까는 피벗보다 더 작네요. 그쵸? 피벗보다 더 작고 보니까는 교환해 줄 필요가 있어요.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 20번하고 교환해 줘야 돼요. 보세요. 피벗보다 작은 숫자가 있고 큰 숫자 하나도 없어요. 그쵸? 다 작은 숫자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는 없어요. 피벗보다 작은 데는 또 왼쪽, 큰 데는 또 오른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2번 과정 안 거치고서 한 번으로 간 거예요. 예. 첫 번째, 그래서 다 작죠. 그래서 이동할 필요 없고, 그래서 2번 과정 거칠 필요 없고, 3번 과정 거가지고,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하고 교환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숫자 20번에 피벗으로 줍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남아있는 숫자가 다 피벗보다 작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또 이동할 필요도 없고 이제 또 교환해 줘야 돼요.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 3번하고 교환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 글자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교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숫자 3번을 피벗으로 정했어요. 이번에는 피벗보다 다 크죠?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없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피벗 위치로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돼요. 피벗 위치를 7번으로 이동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피벗보다 다 큰 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벗 위치를 그 다음 11번으로 이동합니다. 11번으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10번이거든요. 그래서 교환해 줘야 돼요. 그래서 10번하고 11번으로 이렇게 교환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설명 한 번 들으셔가지고 이해가 쉽지 않은 알고리즘이에요. 예, 지금 왼쪽만 지금 정렬한 거 설명 들었거든요. 퀵정렬입니다. 퀵정렬이에요. 예. 교재도 보시면서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공부해 보셔야 돼요. 이거 설명 한 번 들으셔가지고 이해는 쉽지 않을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정렬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왼쪽 다 했어요. 오른쪽 갈게요. 왼쪽 다 한 거야, 이건. 그러니까 왼쪽 다 정렬됐죠, 그렇죠? 예, 오른쪽도 정렬됐어요. 이제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피봇보다 커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65번이 피봇이에요, 그렇죠?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 피봇을 정했고요. 맨 처음에는 보니까는 작은 숫자도 있고 큰 숫자도 있어요. 피봇보다 큰 숫자도 있고 작은 숫자도 있거든요. 교환해 줘야 돼요. 보니까 47번이 피봇보다 작은 숫자인데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교환해 줘야 돼요. 47번하고 80번 교환해 줘야 돼요. 그 쭉 내려가 보니까 또 40번도 65번보다 작은데 오른쪽에 있어요. 그것도 또 교환해 줘야 돼요. 76번하고 40번하고 교환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 상태 끝나고 나니까는 제대로 정렬된 것 같고, 보니까 피부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가 있네요. 피부보다 작으면 거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50번이거든요. 그죠? 피부 위치 교환해 줍니다. 65번하고 50번하고 교환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글자 보시면서 이해해 보세요. 이해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65번보다 작은 숫자는 피보다 작은 수가 되어 있고요. 65보다 큰 부분은 피보다 큰 수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65번 왼쪽을 다시 정렬해야 돼요. 65번 왼쪽을 정렬해야 되거든요. 50번의 피벗을 해요.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를.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보니까는 교환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피부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하고 PVC 교환해 주면 돼요. 40번하고 교환해 줍니다. 40번하고 50번하고 교환해 줬어요. 이렇게 됐죠? 보니까는 이 부분은 다 정리됐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오른쪽 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 90번의 피벗으로 정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봅니다. 이동할 필요 없고요.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하나 있네. 80번, 그렇죠? 80번하고 교환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 따로 계시죠? 그런 다음에 80번을 지금 피벗으로 정해요. 그렇죠?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 그렇죠?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 80번을 피벗으로 정하고요. 봅니다. 보니까는 피벗보다 작으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 76번이네요. 그렇죠? 교환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80번하고 76번 교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76번이 여기 오고 80번이 이렇게 교환됐거든요. 그러면은 정렬 끝난 거예요. 정렬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필정렬 알고리즘이에요. 복잡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는 오른쪽이고 이번 페이지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서요. 언제가 교환이 돼야 되고 언제 피벗 위치를 지금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 위치 교환했는지 쭉 보시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복잡할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퀵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코드는 파이썬 코드는 더 복잡해요. 근데 이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지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대로 설명드린 거예요. 예, 이게. 오늘 퀴즈 같은 경우는 질문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거 안 나오고 이런 설명 나오면은요. 여러분이 퀵 정렬 여기 좀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음, 그리고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퀵 정렬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는요. 분할 획수하고 그렇죠? 피벗과 비교하는 비교 연산 횟수의 곱으로 계산하는데요. 첫 번째 비교 횟수 보시죠. 피벗을 예를 들어서 중심으로 분할되면요. 나머지 데이터하고 피벗을 다 비교해 줘야 돼요. 그래서 비교 n으로 표현하고 자, 피벗을 가장 이상적으로 분할을 하면은요, 2분의 반으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약 이런 식으로. 지금 피벗을 지금 반으로 지금 분할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요. 그쵸? 가장 이상적인 분할이 2분의 1 분할이고요. 한 번 분할하면 n 나누기 2고요. 두 번 분할하면 n 나누기 2의 제곱이에요. 세 번 분할하면 n 나누기 2의 3승이고요. k번 분할하면 n 나누기 2의 k승이거든요. k를 왼쪽 좌변으로 하면은 로그 n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분할 횟수 경우에 지금 시간 복잡도는요, 분할 횟수가 로그 n이고, 피벗 비교 연산 횟수가 n이죠.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분할의 경우에 시간 복잡도는요, n 로그 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피벗으로 선정했다고 해요. 보통 가장 큰 값 아니면 가장 작은 값으로 피벗 선정하면은요. 한 번 분할 때 데이터 수가 n 빼기 게 남고 두 번 분할 때는 n 빼기 2개 남고요. n-1 분할 때 n 한 개가 남거든요. 그래서 분할 횟수하고 피벗 비교 연산 횟수를 계산하면요. 분할 횟수는 n 빼기 1로 계산할 수 있고 n 빼기 1번 분할 때문에 그리고 피벗 비교 연산 횟수는 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n의 제곱 빼기 n 해가지고 최악의 피벗 선정했을 때 비곱하기 표현하면요. n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예. 좀 내용이 어렵지만은 그냥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피벗은 정 가운데고요. 가장 안 좋은 피벗 선정은 가장 큰 값 아니면 가장 작은 값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만요. 이 정도? 음, 좀더 설명드리고요. 비합병전이라고 지금 퀵정렬에 관련된 그 소스 코드는 제가 올렸는데 뭐 원하시면은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가. 그래서 코드 설명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자, 예. 강의 이 정도 하고, 과제 여섯 번째 나왔거든요. 제출하시면 되시는데, 과제 여섯 번째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때까지 제출하세요. 예. 설명드릴게요. 퀵정렬 알고리즘 설명 지어보시고, 3점짜리. 그리고, 어제 제가 이 거트랜돈 계산하는 코드 어제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거 응용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코드 작성하시고 파이썬 파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그쵸? 어셈션 종류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로 만들고요. 여러분이 입력하면은 결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제 같은 경우는 1,000원 입력했어요. 1,000원 입력해가지고 500원짜리 한 개, 뭐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한 개, 뭐 10원짜리 두 개, 뭐 지불하면 되는데 아니구나. 670원 입력했구나. 제 생각은 그러네. 하여튼가. 아니네. 고객으로 받은 돈은 1,000원이고요. 보니까는 컵라면 고객에게 거슬려 줘야 되는 금액이 67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670원에 관련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여러분 코딩하셔야 돼요. 코딩하셔야 돼요. 물건 가격이 이렇게 나왔구나. 아이스크림 100원이고요. 과학자가 300원이고 컵라면 330원이래요. 그래서 1,000원 입력하고 컵라면 내가 샀으면은 거스름돈이 670원이잖아요. 그렇죠? 670원에 관련된 결과 이렇게 나오도록 여러분 코딩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코드 약간 응용한 문제예요. 예. 약간 응용한 문제라서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하시다가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 질문하세요. 예.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때까지 다음 주 화요일이 기말고사고요. 그날 저녁 때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채점해가지고 점수 공개할게요. 예, 됐고 퀴즈 힌트 드릴게요. 보시죠. 코딩 관련된 질문 없고요. 다 이론 문제로 제가 마련했어요. 보시죠. 분할정복 방법. 분할정복 방법 뭐죠? 주어진 문제의 입력 데이터를 작게 줄여서 문제를 분할해서 정복하는 방법을 말해요. 작게 줄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림부터 보시고요. 합병 정렬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예. 제가 메모장에 좀 입력 좀 할게요. 예. 어제 설명한 거고, 합병 정렬 같은 경우는 보통 큰 데이터 세트 정렬할 때 사용해요. 이거 되시죠? 합병 정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세트가 커요. 밑에 정렬할 때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합병 정렬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방금 전에 분할하고 정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통 분할은 입력된 데이터 크기를 분할해야 돼요. 보통 입력된 데이터 크기를 분할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갈게요. 합병 정렬 시간 복잡도가 뭐였죠? N로고 N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퀵 정렬 가겠습니다. 퀵 정렬 관련돼서
질문이 나오는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축정열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배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많이 치시더라고요. 왜 퀵정렬이죠? 수행수가 빨라가지고 퀵정렬이라고 해요. 그쵸? 그 퀵정렬은 쭉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피벗은 어떻게 정했죠? 맨 왼쪽에 있는 숫자를 피벗으로 정했어요. 그쵸? 보통 맨 왼쪽에 있는 숫자를 피벗으로 정했어요. 그러면서 교환도 하고 피벗 위치를 교환했어요. 그렇죠? 예. 피벗치는 보통 맨 왼쪽에 있는 숫자를 정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시간 복잡도 가가지고 가장 이상적으로 분할하는 피벗 위치가 어디죠? 정 가운데 2분의 분할할 때가 가장 이상적인 분할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2분의 1로 분할해 줘야 돼요. 이런 2분의 1로. 그런데 만약에 피벗의 위치를 가장 큰 값 아니면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하면요.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N제곱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최하 피벗 성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 아니면 가장 작은 값으로 계속 피벗 선정하면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 정도로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이 정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읽어보세요. PPT의 내용을 쭉 잘 정리하셔야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퀴즈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요. 예. 하여튼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역시 3시 반에 볼게요. 빨리 끝낼게요. 하여튼 간요. 더우니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예. 됐죠? 예, 퀴즈 힌트 드렸고요. 저는 좀 나갈게요. 지금부터 퀴즈 준비하세요. 퀴즈 준비하세요. 예.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셔가지고 휴석 처리하시고요. 예. 예, 지금부터 퀴즈 준비하세요. 저 좀 나갈게요. 예.